지난 3월 이 백악관이 주최한 줌 회의에 30여 명의 틱토커들이 모였습니다. 이 NSC 요원들과 백악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들에게 브리핑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백악관이 이 민감한 상황과 정보를 이 젊은 틱토커들에게 브리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틱톡이란 플랫폼이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뉴스 소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백만 명 이상이 이 틱톡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백악관까지 의지하는 이 지배적인 플랫폼인 동시에 디지털 마약으로까지 불리는 틱톡. 이 틱톡을 두고 최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 내 기기에서 이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을 이제 아예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는 Z세대를 위한 백악관 특파원이다. 이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 엘리 자일러가 백악관 행사에 초대된 이후에 한 말입니다. 자, 그만큼 틱톡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출시된 지 5년 만에 다른 어떤 소셜 네트워크보다도 빠르게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만 활성 사용자가 1억 3천만 명 이상, 하루에 5천만 명 이상이 틱톡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구글보다는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선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에서는 이 틱토커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아직 40도 안 된 젊은 창업가 장희민이 설립한 기업인데요. 대학 시절에 컴퓨터 광이었던 그는 여행 검색 사이트나 이 부동산 검색 사이트를 잇따라 성공을 거둔 후에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자, 이 창업과 동시에 그가 처음 선보인 서비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언론사나 포털의 서비스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집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독자를 찾아가게끔 뉴스를 설계한 겁니다. 현재 틱톡이 구현되는 방식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 틱톡의 성공을 이끈 마법의 기술이죠. 바로 For You인데요. 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영상을 식별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보내는 기능입니다. 이 틱톡의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능이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면서 디지털 펜타닐, 즉 디지털 마약으로까지 부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 틱톡의 영향력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 틱톡은 중국 기업이고 중국 기업은 필연적으로 공산당의 영향권 아에 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잘못된 선전과 정보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이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틱톡을 매각하도록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 틱톡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 민감했던 건 역시 이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여부였는데요. 미국 회사인 오라클의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미국 데이터 관련 부서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논의까지도 성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정도 규제가 틱톡을 계속 운영하는데 충분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면서 추가적인 협상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하원의 다수당이 될 공화당의 생각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규제를 통해서 틱톡과 공존하려는 바이든 정부를 비판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강경파들은 틱톡 반대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이제는 아예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매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이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차기 하원에서 이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맡게 될 마이클 맥콜 의원과 마이클 로저스 의원은 이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등의 틱톡에 대한 전방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체 틱톡과 바이든 정부가 어떤 협상, 어떤 작당 모의를 하는지 공화당이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틱톡에 대한 이들 강경파들의 문제제기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마이클 갤러거 의원이 워싱턴 포스트에 틱톡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미국에서 금지해야 된다,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틱톡은 일단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사용자가 관련 없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의 모든 키 입력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경파들이 틱톡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보안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중국의 스파이 또는 중국의 지지자로 활동할 이 미국인들의 프로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알고리즘인데요. 이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미묘하게 미국인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틱톡은 이미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이나 천안문 시위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검열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친화적인 정치인들을 지원하거나 미국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 강경파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틱톡은 이런 모든 주장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이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회사 정보 노출 사건을 조사하다가 미국과 영국 기저의 데이터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미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특히 젊은 층의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틱톡을 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규제를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틱톡이 중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경쟁력과 여기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 전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